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0회차의 심화편 첫 번째 강의고요.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볼게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순의 고인돌 유적입니다. 계급이 발생했었던 이 시대에 고인돌 나오니까 우리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청동기의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소를 이용해서 깊이갈이 하는 거 뒤쪽에 철기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아니에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구석기죠? 구석기.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이거는 이게 청동기죠? 청동기. 반달돌칼을 써서 곡물을 수확했다. 반달돌칼은 돌로 만든 건데 이 돌로 만든 기구가 청동기 시대가 됐다고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계속 쓰이겠죠. 구체적으로 쓰이는 생활 용기는 전부 다 이 돌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물을 보실 때에는 용도가 어떤지를 먼저 보시고 이것이 신석기인지 아니면 청동기인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달돌칼은 벼의 이삭을 따는 데 썼다고 생각되는 농사에 쓰이는 농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기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비스달무늬 토기가 나오는 게 요게 신석기고 주먹토끼, 찌끼 등의 뗀석기가 나오는 거는 구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3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숭화강 유역에 있었던 이 나라의 유물로 고대인의 얼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나라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와 형사 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결정적인 힌트는 아마도 저 영고라는 제천 행사겠죠. 부영고라고 외우면 조금 쉽다고 했어요. 이거 부여입니다. 부여. 숭화강 유역이라는 것도 힌트가 하나 될 수가 있겠죠. 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신성구역인 소도를 둔 거는 아래쪽에 삼한에 대한 얘기죠. 삼한.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이해라는 국가였죠. 동이해. 여러 가들이 각각의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 가축의 이름에서 땄었던 마가우가 저가. 요게 대표적인 부여의 특징이죠. 3번이 답이네요. 정사함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 백제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가 있었던 거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부여 특징으로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김해라는 지명의 힌트가 하나 나오고 있고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유적이다. 수로왕이라고 나오고 지금 철기 갑옷이랑 독특한 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나라는 가야인데 특히 초창기에 맹주 역할을 했었던 금관 가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김해, 수로왕, 이 토기하고 철갑옷 등에서 요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금관 가야. 버풍왕 때 신라의 복속이 됩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관가야 말고 대가야가 흡수되는 시점은 진흥왕 때 완전히 또 신라에 흡수가 되게 되죠. 유학교육으로 주자감을 둔 거는 발해고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는 거 백제죠. 백제 무령왕 때 하는 거고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거 신라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나오는 거 동이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소정방, 당나라 장수 이름이죠. 백제를 평정했다는 거 백제 멸망입니다. 그랬더니 흑치상지가 휘하에 무리를 이끌고 항복을 했다.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흑치상지는 추장 10여인과 함께 도망을 해서 임존산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열흘 만에 3만 명이 모였고 200개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이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지금 나오는 사례는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 백제 부흥운동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전이죠. 고구려가 조금 강성했었던 시기의 일이고요. 백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을지문덕 나오는 살수대첩 같은 얘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무찌르는 요런 얘기들, 요런 거는 다 백제 멸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에요.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는데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다 끝나고 실패하고 나서 안승이라고 하는 그 보장왕의 서자가 신라 문무왕에 의해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이 되면서 흡수가 됩니다. 이러면서 모든 부흥운동이 끝나요. 이제 백제하고 이거를 고구려를 전부 흡수해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요거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시기 순서상으로 따라서 2번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얘기겠네요.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이 되었다. 요거 나오는 거는 무려 고구려 초반기에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참 이전 시기의 일입니다.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이거는 의자왕 즉위 초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백제 망하기 마지막 왕이지만 백제가 망한 뒤잖아요, 지금. 이거 앞선 시기의 일로 볼 수가 있겠죠.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요게 끝나고 나서 백제가 평정당한 거죠. 이것도 이전이네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거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본기입니다. 그럼 고구려 왕이겠죠? 고구려 왕 찾는 거예요. 신라의 실직조성을 빼앗았고 부귀에 사신을 파견을 했고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사실 한 명밖에 없거든요. 백제 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백제가 한성에다가 수도를 두고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성을 함락시켰던 고구려 왕,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빼앗았던 이 왕은 장수왕입니다. 나머지 장수왕의 업적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줄게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진정책이라는 걸 하죠. 이게 맞는 얘기네요. 1번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고구려의 미천왕 때 일이고요.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는 것은 고국 천왕이 하는 일입니다. 고국 천왕.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 얘기고요.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소수림 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으로 1번 찾아주시면 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 국가, 영광탑, 정효공주, 석등, 해동성국 결정적인 힌트죠? 이거 발해네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요게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1번이 발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기억해 주실게요.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을 편성하는 것 통일신라 얘기죠. 내신, 좌평 등의 육좌평의 관제를 정비하는 것. 이거 백제 겁니다. 좌평 나오면 백제예요.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거. 요것도 신라 얘기네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는 거는 백제 얘기입니다. 백제.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의 특징, 신라, 백제, 신라, 백제. 요 특징 같이 기억해 주시고 발해 걸로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으로 올라갈게요. 밑줄군 이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승려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부석사가 나오네요. 부석사. 부석사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승려가 왕명을 받들어서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자, 부석사를 창건한 이 사람,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온 이 사람, 이 사람은 의상대사입니다. 원래는 원효대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같이 가지 않았죠.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승려입니다. 자, 의상에 대한 설명.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는 거는 원효 얘기죠. 이건 원효 얘기고요.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계를 제시하는 거는 원광법사가 했던 일입니다. 원광. 구법순례기인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하는 거 해초가 하는 거죠. 해초. 승려들의 정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을 집필하는 거 각훈이라는 승려 있습니다. 각훈. 화엄 일승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는 거. 이게 의상이 하는 거죠.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밑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했어. 아버지가 문무왕이고 가문사를 완성했다. 완산주와 청주를 설치해서 구주를 갖추었다. 김흠돌, 문무왕, 가문사. 여기에서 우리는 이 왕이
신문왕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왕. 김음돌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죠. 이 신문왕은 김음돌을 숙청하면서 진골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이 세력 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문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하는 거 진흥왕입니다. 이거 진흥왕.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거는 지증왕이 하는 거고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사람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진골귀족의 세력을 누른 사람, 이거랑 결이 맞는 활동이죠. 요게 신문왕이 했었던 활동입니다.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삼품가를 실시하는 거는 통일신라 원성왕, 원성왕이 하는 거죠. 정답 4번이에요. 자, 9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땡땡이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터에서 태봉, 철원의 도성터라고 나옵니다. 태봉이라는 국명을 갖고 있고 철원을 도성으로 정했던 사람은 후고구려를 세운 이 사람은 궁예입니다. 나라 이름을 좀 몇 번 바꾸죠. 태봉, 마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인데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는 거는 백제의 무왕입니다. 무왕.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하는 거는 후백제를 세운 견훤입니다. 견훤.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하는 거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 하는 일이고요. 패정기역을 목표로 정치 도감을 설치하였다. 도감이라고 나오는 거 고려 시대 관청이겠죠? 상당히 좀 후반부에 충무광 때 하는 겁니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이 광평성이 나오면 이거 궁예구나 바로 외워주셔도 돼요. 자, 5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9번에 5번. 10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철불이래요. 철불. 그리고 힌트 두 번째가 석굴암 본존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모습 아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없으실 건데 요 힌트 1번, 힌트 2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철불 아닌 거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일단 석불 탈락. 누가 봐도 금빛으로 구리로 도금한 이거 다 탈락, 탈락, 탈락이에요. 철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석굴암 본존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철불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무거운 겁니다. 안에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톤이 넘거든요. 요거는 모양을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2번으로 찾겠습니다. 11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관을 소집을 해서 금나라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까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여진이 세운 나라죠. 이자겸,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금나라에 사대하자고 얘기한 이자겸이란 사람 나오네요. 이 문벌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겠죠. 자, 이자겸. 요거 보고 이거 상당히 초반 시기 일입니다. 초중반 시기, 중반 넘어가기 전의 일이고요. 다 고려 시대입니다.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다. 왜구를 공격을 해서 승리를 이루는 진포대첩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고려 후반부의 일입니다. 14세기 돼야 일어나는 일이죠. 일단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사건이 처음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요거 상당히 후반부니까 지워버릴게요. 나로 시작하는 거.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에 김윤후가 어쩌고저쩌고 몽골, 김윤후 이렇게 나오는 건 몽골과의 대몽항쟁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요게 또 처음이 올 수가 없겠네요. 요것도 상당히 후반부의 일이니까. 그래서 다로 시작하는 것도 지워버리시면 되고 자, 그럼 어떻게 순서를 놓느냐? 우리가 봤을 때 거란이 있고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왜구거든요. 요 순서대로 대외전쟁을 거치게 되는데 순서상으로 그러면 가가 가장 먼저 와야겠고요. 가가 오고 그 다음에 이 몽골군이 오고 마지막으로 전투를 했던 게 왜구이기 때문에 요 나가 맨 마지막에 와야겠죠. 순서상으로 봤을 때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가다, 나가 나와 있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서성, 추밀원, 어사대, 한림은 중서문화성. 자, 고려의 정치 기구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기구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못 들어가 있어요.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거고요. 조선시대 춘추관이네요. 춘추관, 뭐 실록청 이런 데 얘기겠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어사대 업무가 맞네요. 요거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는 거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하는 거죠. 한성부. 전혀 다른 걸로 들어가 있네요. 한림원.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는 거 중서문화성이 아니고 3사가 했던 겁니다. 3사. 정답 3번으로 어사대만 멀쩡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골라주실게요. 13번. 밑줄 그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 국가 시기인지 볼게요. 원나라 간섭을 받았던 이 시기에 원간섭기가 있었던 시기는 일단은 고려 시기고요. 이 시기를 물어본다면 고려의 원간섭기가 되겠죠. 일단 국가는 고려네요.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조선시대 넘어와서 일이죠? 아니고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는 거 조선, 감자, 고구마, 작물 재배되는 거 조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활동을 하는 거 이것도 조선인데 조선 후반부 일이죠.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생겨가지고 조선시대 전반까지 유지가 됐었던 관청입니다. 요것만 시기가 지금 겹쳐서 요걸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에 5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좀 어려운 문제죠. 이주정이 김치향과 결탁을 한 것 같소. 그를 서북명 도순 건부사로 보내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서 짐을 허위하게 하시오. 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인 것 같고요. 요 사람 고려시대 목종인데 나중에 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바뀌게 되죠. 현종으로. 그러면 목종에서 현종으로 임금이 바뀌는 요 사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현종의 요 언급을 보면 귀주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강감찬과 장수들은 강감찬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고려시대 때 초반에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이 있는데 요거 귀주대첩 나오는 거는 3차 침입이죠. 3차를 마무리한 시점이네요. 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골라볼게요. 화통도감이 설치돼가지고 화포가 제작이 되는 시점은 한참 뒤에 나와요. 이걸로 이 14세기에 왜구를 무찌르는 진포대첩 같은 거 하게 되죠. 가가 아니라 이 현종보다도 더 뒤의 시기입니다. 아니고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는 거 이 사람은 무려 공민왕 때 활동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뒤시기죠. 거란이 침입을 해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이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거란이 침입을 해가지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던 사건이 있으니까 거란이 침략하는 요 시점이 요 가 시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되겠죠. 3번이 우선 답이고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거는 목종보다 이전에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이 하는 겁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는 거는 여진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란하고 나온 게 다 끝나는 나중 시점에 나오는 일이죠. 이것도 사이에는 못 들어가겠죠. 14번에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백관이 최후의 집에 나아가서 정년도목을 올리니 최후가 청사에 앉아서 받았다. 유품이하는 당하에서 2번 절하고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때부터 최후는 정방이라고 하는 이 관청을 자기 집에 두고 백관의 인사행정을 처리하였다. 최씨 무신정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최충원의 아들이죠. 최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걸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대몽항쟁을 하게 되는데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계속 항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개경 환도를 거부하면서 격하게 싸우는 마지막으로 대몽항쟁을 하는 이 군대가 삼별초가 되겠죠. 그 삼별초의 항쟁이 제일 마지막까지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뒤시기에 일어나는 건 삼별초가 대몽항쟁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장면이 올 수 있겠습니다. 요걸 우선 체크해 주시고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무신정변 가장 처음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정중부가 요거 일으키고 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무신 정권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김보당과 조위총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일단은 요 시기는 최충원 나오기도 이전에 가장 초창기 무신정변 초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의 일이고요.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하는 거는 태조 왕건이 하는 거라 이것도 이전입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소위가 봉기하였다. 최씨 무신정권 시기의 일이지만 최충원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것도 이전의 일이 되겠고요.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하는 거 최후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이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일로는 삼별초의 이 대몽항쟁 시기의 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종 30년에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전시과라고 하는 독특한 토지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실시한 게 있었고요. 전시과가 있고 시정 전시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 전시과가 있고 한 번 더 개정을 해가지고 경정 전시과가 있는데 다시 개정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요 마지막 시기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문종 때가 마지막 버전의 전시과인 것 같고요. 나를 봤더니 과전의 지급에 관한 법 제정이다. 공양왕 3년이다. 이거 상당히 고려 말기에 있었던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각각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조준둥이 건의로 제정된 거는 경정전시과가 아니고 이거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못 들어갔고요.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세 번째로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이 애매한 인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또 현직 관리한테만 주게 되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거는 과전법이랑 관계가 없고 이거 태조 왕건이 진짜 개국공신한테 나눠준 제도예요. 전시과라는 게 성립하기도 이전에 이제 주어진 땅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이게 과전법에 대한 설명 맞게 들어간 거 하나네요.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는 신라의 시급, 노급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고려 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 16번에는 4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